밀가루부터 식용유까지 기본 식자재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적황 불황, 우러 간의 싸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식량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데다 식량 자급률까지 떨어져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식량 사정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도 음식 쓰레기가 쌓여만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양이 매년 생산되는 전 세계의 식량의 약 3분의 1이 중간에 손실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데요.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 음식 쓰레기 대국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최악의 국가에서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모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BBC까지 나서서 취재를 했을까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연구 의뢰를 받은 스웨덴 식품생명공학연구소가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식품 손실은 식품 생산 및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고 음식 쓰레기는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자는 개발도상국에서, 후자는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연구소가 당시 추정한 음식 손실과 폐기분의 총량은 연간 약 13억 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음식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문제를 국제 어젠다로 정해 204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식품 손실 지수를, 유엔 환경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지수를 개발해 해마다 세계의 음식 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 영국법인이 2021년 음식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순위 세계 상위 99개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보고서를 정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연간 1억 7,900만 톤으로 1위를 차지하며 역시나 세계 환경 파괴 1인자의 모습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어서 인도가 1억 2,800만 톤, 미국이 4,500만 톤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109.8kg으로 99개국 중에서 7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77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우선 한식의 특성상 다양한 반찬과 함께 국물이 한 상에 차려집니다. 가정에서야 반찬을 먹을 만큼 덜어 먹거나 남으면 다시 냉장고에 넣어 다시 꺼내 먹었지만 식당에서는 반찬이 남으면 그대로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식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방식이라며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30년 전 한국의 문제점은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제도나 법, 국민개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담겨져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 봉투는 길고양이 같은 동물들에 의해서 뜯어져 흘러내리기 일쑤였고 악취는 물론 벌레까지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환경까지 나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메리지에다가 그냥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톤이 매년 메리지에 묻어버리니 여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악취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던 김미화 씨는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누워서 시위까지 벌이며 정부에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1997년 한국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 시설을 확대하고 시민들을 교육하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사람들도 벌금과 수거 거부, 교육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제공하던 반찬의 수와 양을 조절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최대한 짜내는 등의 가게 운영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쓰레기 계량 부담제로 한 번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분리되어 배출되어지고 수거된 음식 쓰레기는 비료화 혹은 바이오 연료화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닭에게 줄 파우더로 변환되거나 채소를 키우는 비료로 다시 탈바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지속 가능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한국 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95% 이상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도 처리하기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를 석탄 대체 청정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해낸 것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재생 사료의 경우 조류 AI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한 원인으로 인식되어 2017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재생태비의 경우에도 토양의 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활용 처리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 건설연 김희태 박사 연구팀이 새롭게 개선하여 선보인 음식물 쓰레기의 열분해 고형 연료화 기술은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고분자 물질을 열분해시키는 방법으로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없을 뿐더러 이후 과정인 염분 제거 공정에서도 폐수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기존 대비 9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건조 에너지로 재활용하여 시스템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는 탄소가 농축된 고열량의 친환경 숯덩어리로 가공되는데요. 이것은 유기물질의 용출도 적을 뿐더러 악취도 없으며 보관과 운반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답게 연료로서도 품질 또한 우수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환경 규제가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영국공업 표준규격 최고 등급을 목표로 연구해서 재생연료의 열량을 1kg당 약 3000에서 4000칼로리에서 6000칼로리 2배 가까이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유발 물질 중 황은 0.2%, 나트륨, 칼륨 등은 50%까지 저감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80% 수준까지 저감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덜어 먹는 습관,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